에너지 전환과 효율적 이용. 에너지는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에너지 정의가. 에너지가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다. 에너지 정의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가 있어요. 뭐 이렇게 막 굴러가는 물체가 있어. 근데 일의 정의도 알긴 알아야 되거든요. 일은 어떤 물체에 힘을 줘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어야 돼. 운동하는 물체가 와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얘를 밀어. 그러면 얘가 운동 에너지가 있는 거거든. 에너지가 있는 거거든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뭐 약간 잠재적인 에너지다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라고 하고, 중학교 때는 위치 에너지라고 하고, 고등학교 때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물체가 위치에 따라 가지는 에너지. 중학교 때는 이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주로 배워요. 중력 때문에 생기는 위치 에너지죠. 여기 있던 애를 이렇게 위치를 바꿨어. 그러면 이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고, 근데 그게 꼭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용수철에 물체를 매달았을 때,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그런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냥 통틀어서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서 가지는 에너지, 요걸 합쳐가지고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 이게 역학적 에너지이고요. 그 다음에 열 에너지는 물체를 이루는 원자의 진동이나 분자 운동에 의한 에너지로 물체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에너지이다. 뭐 온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상태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열 에너지는 온도 변화 또는 상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 화학 에너지는 화학 결합에 의해 물질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가지 음식물이라던가 아니면 뭐 배터리라던가 이런 데는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배터리에 전기 에너지 형태로 저장되어 있지 않아요. 일단 배터리에는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전기 에너지로 바뀌면서 뭐 모터를 돌리거나 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어지는 거거든요. 전하의 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고, 핵 에너지는 핵이 융합되거나 분열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근데 핵이라는 게 이제 원래 양성자랑 중성자 이렇게 뭐 모여 있는 거거든요. 양성자, 중성자 모여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깨지면서 에너지가 나오거나 아니면 융합될 때도 에너지가 나와요. 그거 다 합쳐서 핵 에너지. 파동 에너지, 뭐 파도와 같은 파동이 가지는 에너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소리 에너지도 파동 에너지 한 형태긴 하겠네요. 지금 소리도 파동에 의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거니까. 빛 에너지는 빛의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는 빛 에너지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뭐 요 단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뭐 열 효율 계산하는 것만 조금 신경 쓰면 되고요. 화면은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거, 그쵸? 아시죠? 전기밥솥은 열로 바뀌는 거 아시죠? 전기 에너지가. 스피커는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세탁기나 선풍기처럼 이게 막 돌아가는 애들, 모터가 돌아가는 애들, 그런 거는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요. 진동은 전기 에너지가 뭐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전등은 빛 에너지로 바뀌고, 전부 다 전기 에너지로 바꾸고 있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그만큼 다른 에너지로 바꾸기가 쉽다라는 거지, 그렇죠? 텔레비전은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등으로 바뀝니다. 배터리 충전할 때는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저장을 하는 거야. 이거는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되어 있다가 이제 필요할 때 화학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면서 전하의 흐름이 생기죠. 근데 그런 거 이용하는 게 이제 배터리이다. 에너지 양만큼 에너지가 뭐 변화한 만큼 일을 하는 겁니다. 둘 다
단위는 줄 단위로 쓰는 거죠. 그쵸? 둘 다 줄 단위로 쓰고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어디에는 보존이라고 써져 있고, 어디에는 보전이라고 써져 있고, 여기. 이건 보존이 맞나? 한글을 잘 모르네요. 보존이 맞나? 생태계는 보존이네요. 그러니까 요런 에너지 전환되는 건 보존이고, 한자를 찾아봐야 되네. 생태계는 보존한다고 하네. 이거는 보호해서 전달해 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내 생각에 그냥. 한자 찾아봐야겠지만, 생태계는 보존이고, 보존은 말 그대로 보존한다라는 의미고. 이걸 헷갈렸구나. 생태계는 보존이라고 쓰는 게 맞네요. 뭐 이게 후세에 전달해준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것 같네. 그냥 내 생각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맞네요. 보존인지 보전인지 헷갈렸는데 한글이 다르구나. 하여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거나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될 수가 있는데, 어찌됐건 그렇게 전환되면 둘의 합은 일정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하고, 근데 전제 조건은 있죠. 그거는 이제 마찰이나 공기 저항에 의해서 없어지는 열 에너지가 없으면,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서로 전환되면서 보존된다. 자, 여러가지 에너지 전환의 예, 열 에너지, 뭐부터 해야 되나? 출발 어디서부터 할까? 열 에너지를 가지고 증기기관을 이용해. 그러면 이제, 열 에너지가 그 수증기의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겠죠? 역학적 에너지가 증기 터빈 같은 거 돌려. 그거 아닌가 보네. 미안해요. 수력 발전으로 넘어가네. 이거는 열 에너지가 모르겠다. 요 사례만 보는 거군요. 요 사이, 요 전환되는 사이를 보는 게 아니라, 하여튼 요 사이만 보는 거네. 이거는 증기기관은 역학적 에너지 바뀌는 게 맞아요. 그쵸? 운동을 일으키는 거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고, 역학적 에너지가 수력 발전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이건 물이 떨어지면서 전기 에너지가 바뀌는 거고, 그걸 이제 전여기를 이용하면 열 에너지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 같은 거 해가지고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영양분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석탄 석유 같은 거 태워가지고 전기 에너지 만들 수도 있고요. 전기 에너지 충전기를 이용해서 화학 에너지 바뀌고, 자, 화학 에너지 이제 반딧불이도 자기가 음식물 같은 거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화학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핵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어서 지구에 전달되고 있죠. 빛 에너지는 이제 열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 에너지 보존 법칙. 여러 가지 형태로 전환될 수 있지만 새롭게 생겨나거나 소멸되지 않으며 전체 양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그러면 이제 일정하게 보존되니까 에너지 절약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에너지는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손쉽게 다른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절약하라 이거지. 전기 에너지를 절약하라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화학 에너지도 손쉽게 다른 에너지를 바꿀 수 있어요. 열 에너지를 바꾼다든가 석탄 석유 이런 거. 그러니까 에너지원이 있잖아요. 석탄 석유 이런 화학 에너지나 아니면 전기 에너지 이런 거는 절약을 해 주셔야지 된다. 에너지 효율, 공급한 에너지 중 유용한 게 사용되는 에너지의 비율인데 퍼센트로 나타낼 수가 있고, 공급한 에너지 양분의 사용된 에너지 양 곱하기 100 하면은 이제 퍼센트로 나타내 주는 거죠. 좀 어려운 말이 나오네. 열 기관은
엔진 같은 거 말하는 건데 열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 근데 원래 에너지라는 게 고열원에서부터 저열원으로 흘러가요. 그게 이제 열은 항상 에너지가 온도가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엔진에 그 석유나 이런 거를 이제 분사해가지고 휘발유 이런 것들을 열기관으로 넣어. 그리고 그 내에서 뻥 터트려요. 그럼 터트리면서 그 피스톤을 미는 일을 해. 요즘에도 기술 시간 있나요? 뭐 그런데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여기에다가 연료를 분사한 다음에 이거를 그 스파크로 뻥 터트려. 그럼 얘가 뻥 터지면서 일을 하겠지, 이렇게. 얘를 미는 일을 하겠지. 그래서 일을 해. 일을 하는데 에너지를 전부 다 일하는데 쓰지 않고 자동차가 막 굴러가다 보면 엔진이 뜨거워지잖아요. 응? 그런 거는 사실 나의 목적은 자동차를 굴리는 데 있는데 앞으로 이동시키는데 배기가스 이런 데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냥 76%나 빠져나가고 있네, 밑에 있는 자동차는. 그러니까 일한 거 빼고 그냥 방출되는 에너지는 요거는 이제 그 우리한테 유용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요만큼의 에너지를 공급을 한 거예요. 전체 Q1 이게 공급된 양입니다. 그 다음에 W만큼 일한 거예요. 그거 곱하기 100 하시면은 이게 열 효율이 되는 거죠. 열 효율이 됩니다. 근데 잘 봐. 여기서 하나 식이 하나 더 있는데 공급한 열 에너지랑 한 일이랑 방출된 에너지는 같아야 돼요. 왜냐면 에너지가 어디로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W 대신에 Q1-Q2를 써도 돼요. W 대신에 W가 Q1-Q2. 그러니까 공급된 거에서 그냥 손실된 거 빼줘도 돼요. 이렇게 계산하셔도 된다. 자, 아무튼 자동차의 연료가 가지는 에너지를 100%라고 했을 때 실제로 자동차를 운동하는 데는 19%만 쓴 거야. 나머지 난방에 의해서도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차체에서 열 손실이 일어날 수 있고 배기가스에 의한 열 손실도 있다. 이 경우에는 이제 100 중에 19만큼 자동차 굴리는 데 쓴 거니까 에너지 효율은 19%가 되는 거예요. 보통 요 정도 해요, 요 정도. 그러니까 되게 낭비가 심한 거지, 알고 보면. 물론 이제 많이 조금 올라갔다 하더라도 한 요 정도 합니다. 20%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유소에서 이제 뭐 한 5만원어치 석유, 뭐 휘발유, 경유 이런 거 넣고 그 중에 한 만원어치만 굴러가는 데 쓰는 거예요. 그냥 4만원은 그냥 공기중에 날아가는 거예요. 아깝죠.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연구 개발도 하는 거고 그런 거지. 그냥 다 공중으로 날려버리는 거니까 좀 아깝죠. 물론 다 100% 쓸 수는 없어요. 과학적으로 연력학 2법칙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100% 열 효율을 발생하는 기관 만들 수는 없어요. 원래 없긴 한데 그래도 높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낮은 애가 좋은 거야. 5가 좋은 게 아니라 작은 애가 좋은 거예요. 그런 거를 자꾸 써야지 소모되는 게 없다. 적다. 이거 이 TV는 4네. 뒤에 있는데 이 TV는 약간 뜨거운데 이쪽에 좀 뜨거운 데가 있네요. 여기 뒤쪽에.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빛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인데 그냥 열 에너지로 없어지는 거야. 여기 지금 뒤에 뜨거워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TV는 4네요. 전기를 더 많이 쓴다라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
자, 그래서 에너지 절약을 해야 하는 까닭,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지만 에너지를 사용할수록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열에너지, 특히 열에너지. 열이라는 게 원래 이게 흩어지는 거야. 여기 있던 가만히 있질 않고 열은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자꾸 없어져요. 이렇게 없어진다 보기보다는 이제 흩어져. 그거를 모아가지고 다시 유용한 에너지 형태로 만드는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총량이 일정하지만 사용 가능한 에너지 양은 점점 줄어든다. 이런 게 이제 전기 에너지라던가 아니면 화학 에너지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주로 쉽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면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 생산하기 위해서 화력발전소에서 많이 전력을 생산하거든요. 화력발전소에서 이산화탄소 개체 발생하니까 지구 온난화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이 높은 제품 사용해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거는 요 책도 조금 옛날 책이어서 이제 요런 게 더 많이 소개돼. 요즘에는 좀 많이 없어졌어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로 대부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엔진하고 이제 모터가 같이 달려 있어 가지고요. 엔진으로 막 바퀴가 돌아가. 근데 그러는 중에 전기 에너지로 충전을 하는 거죠. 그렇게 쓰는 게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러니까 하여튼 두 개가 융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자동차고, 에너지 제로하우스는 단열을 잘 되게 해서 외부로 새어나가는 열에너지를 막으려고 하는 칩이고, 단열이 잘 된 칩이, LED 전구는 백열 전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열에너지로 소모되는 게 되게 많아요. 형광등은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열에너지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LED는 거의 빛으로 다 전환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하는 바대로 이제 전환되기 때문에 LED 전구를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스피커는 전기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로 바꾸는 거고, 반대뿌리는 화학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죠. 자, 광합성은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포도당이나 이런데 화학 에너지, 화학 결합 안에 화학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는 에너지 보존, 여러가지, 아니네, 맞네, 여러가지 형태로 전환될 수는 있지만 전체 양은 항상 일정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유지라고 쓰면 되나, 보존이라고 되네, 보존된다. 어떤 열기관 100줄의 열에너지를 공급하였더니 30줄의 일을 하고 나머지는 외부로 방출되었다. 그러면 30%죠. 100분의 30 곱하기 100 해서 30%의 열 효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266쪽에,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엔진은 연료를 가지고 바퀴가 돌아가게 하는 거고, 모터는 전기를 가지고 바퀴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같이 있는 구조가 하이브리드 자동차고, 출발할 때 엔진이나 모터 동시에 사용하다가, 근데 내리막 같은 데 있잖아, 내리막 같은데, 요럴 때 이제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 거야. 이건 이제 발전기는 회전 운동 시키면은 전기가 생산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내리막이나 이럴 때 연료 공급을 중단하고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이제 바꾸면서 저장하는 겁니다. 자, 뭐 요런 자동차를 뭐라고 하냐? 하이브리드 자동차. 예전에는 요 자동차가 이제 중간 단계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엔진 쓰는 자동차랑 전기 자동차 중간 단계로.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전기 자동차만 나오고 있죠. 에너지 제로 하우스, 뭐 패시브 하우스라고도 하고,
아무튼 에너지 손실을 줄이려고 하는 거야. 에너지 손실을 줄이려고 해. 이런 거를 에너지 절약 제로 하우스라고 합니다. 이런 주택을. 이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아무튼 추석 때문에 휴강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좀 숙제 좀 내줄게요. 267쪽부터 271쪽까지 267에서 271 숙제로 좀 하시고 수고 많았습니다.